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기회는 모든 이들 눈앞에 평등하게 지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미리 준비된 자만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변화로 인해서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남들보다 반걸음 정도 앞에서 민감하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남들보다 딱 반걸음 앞선 전략 함께 하시죠. 오늘도 다양한 전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문자 보내주실 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기다리면서 다양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네. 매주 이 시간 함께 하실 거죠? 네. 어떤 각오 있으실까요? 제가 뭐 한동안 또 토요일 방송, 주말 방송을 또 유튜브로만 진행을 하고 이제 TV 방송에서 좀 쉬었는데 앞으로는 12시 방송, TV 방송 꾸준히 그리고 이제 우리 광복절 이후부터는 12시 하면 아이린이 생각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하면 아이린 플러스 김진만입니다.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도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네. 갑자기 저는 앞으로 하던 것처럼 그냥 해도 이제 제 이름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잘했다, 충분하다 이 말씀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케미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비전 전략 오늘도 받아볼 텐데요. 아이린 위원님, 다음 주에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제 이번 주에 한껏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은 주 초반이랑 후반이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주 초반에는 또 움직였던 것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좀 악재 아닌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 나오면서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앞서서 엔터나 또 우리가 컨텐츠나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내주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또 이슈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정부가 주택 공급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 대책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있었던 그 연평균 50만 가구씩 총 250만 가구에 거기 알파 공급 물량까지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서 건설 중소형 관련주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어떻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재건축 또 재개발을 통해서 47만 호, 그리고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에 20만 호, 그리고 공공택지에 142만 호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건설주 하면은 우리 현대건설도 있고요. 등등 해서 여러 건설주들이 많은데 중대형 건설주들은 아무래도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흐름인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을 조금 지켜보자.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종목을 본다면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범양건영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번 주에 주택공급계획 발표, 내주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와줬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범양건영 그리고 일성건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금요일 또 음봉을 맞아버렸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뭐 한 이 자리에서 한 10% 정도는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또 벽산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로 뭐 한국 가구도 있고 뭐 벽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한 차례 바닥에서 너무나 이제 우리가 고점에서 뭐 10%를 먹기 위해 5% 먹기 위해서 고점 뛰어들긴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건설 중소형 종목들을 한번 차분하게 벽산 그리고 덕신 하우징까지 이제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 대책 관련주로 이제 얽혀서 차분하게 양봉이 4일째 4거래일째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종목들도 내주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범양건영이나 일성건설이나 벽산이나 덕신하우징 이런 쪽 우리가 이제 또 건설 중소형주, 인테리어 관련주, 층간 소음 대책 관련주 이런 쪽에 잠시 또 기기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쪽에 한 30% 정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시면서 좀 수익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이제 바이오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도 바이오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바이오 흐름을 본다면은 지난달에 이제 굉장히 7월은 바이오라고 제가 7월은 바이오는 사랑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제 이런 바이오주들이 한 7월 초부터 1일부터 해서 7월 뭐 20일 정도까지 일동 제약이 하한가를 맞지 않을 때까지는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지만은 불구하고 종목들이 못 간 흐름이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바이오 섹터 낙폭과대 바이오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9월 되면은 세계 3대 암학계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또 한 번 더 가시화 받으면서 찬바람 불면 바이오가 또 달려간다 이러는데 그 전부터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고 통상적으로 6, 7월에 바닥을 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일동제약이 하한가 맞지 않았더라면 바이오에 대한 그런 투심이 그렇게 깨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중간에 이제 한 차례 투심이 좀 깨졌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세계 폐암학회도 우리가 눈앞에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6일, 7일, 8일, 9일에서 자, 여기 참여하는 기업이 일단 HLB 생명과학, 그리고 NK맥스, 뭐 브리치바이오 뭐 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단 한번 힘써준 종목이 HLB 생명과학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눌림목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이 세게 나와줬는데 자,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비소 세포 폐암 임상 결과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멘텀으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세계 폐암 학회뿐만 아니라 유럽 종양 학회에서도 에스모 학회에서도 내달에 열리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뭐 발표하거나 참여하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HLB 생명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보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가운데 또 오스코텍이라는 회사도 어제 같은 경우 오스코텍에 가지 않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죠.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 관련 초록을 3건을 발표를 한다. 그래서 이 관련 초록 발표 이슈로 인해서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박스권에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는지 박스권 돌파가 이어지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K맥스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차분하게 올라오는 흐름인데 자, NK맥스도 이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모 학회에서도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차분하게 밑에서 가지고 계시고 물려 계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비중을 좀 태워서 비중 좀 가져가시면서 평단을 한 자릿수로 마이너스로 맞춰놓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이제 한번 바이오주 힘껏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기술 수출 관련주들 레고캠 바이오나 뭐 알테오 오젠이나 뭐 이런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좋은데 한차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사실 무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차후 꾸준하게 흐름이 타면서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인 전략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은 학회에 참여하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기후 변화 통과 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관련주들이 한번 힘껏 이제 힘낼 수 있는데, 자, 태양광이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태양광이 강하게 가면서 이제 풍력도 따라서 가는 흐름인데, 기후 변화 재원 마련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뉴스가 또 나왔죠. 조웬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신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붙을 수 있다. 일단 기대감으로 한껏 더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번 연도 강연회에서 이번 연도 강연회 6월 초에 여러분들하고 강연을 통해서 자, 지금이 고점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10%씩 누를 때마다 모아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껏 밑에 많이 한 30% 가까이 20% 가까이 일단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이 무거운 종목이 20% 급등 이후에 지금 현재 큰 흐름 없이 조정 구간 없이 잘 지지해주고 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하나솔루션도 어찌 보면은 이번 연도 말까지 차분하게 상승 흐름을 타면서 그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 실적도 좋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통해서 CS 윈드 풍력 관련주 태양광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 가면서 풍력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악재를 통해서 많이 눌렸고 조정이 나왔지만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오고 더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또 상강 M&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종목을 제가 강연에서 1, 2, 3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고, 중기 종목으로 가져가자, 10% 밀릴 때마다 모아가자 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자, 시장이 언제까지나 마냥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달 한 달을 본다면 어느 정도 고점 찍고 잠시 출렁거릴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은 뭡니까? 챙겨야지 내 돈입니다. 그래서 스윙 전략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어느 정도 밀렸을 때는 또 모아가시고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으니까요. 자,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내주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내주 초반에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바닥주 바닥 섹터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철광입니다. 철광. 그래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건설 확대로 이어진다면은 이를 통해서 뭐 철강, 강간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현대제철이나 뭐 세아제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밑에 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이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비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부동산 대책 모멘텀, 중소형 건설주, 바이오는 사랑이다. 그리고 인플레 완화 법안 통과 기대감 솔솔 들려오면서 미국 쪽의 수혜 기대감으로 신재생 섹터 우리도 봐야 한다, 이런 내용 주셨습니다. 사실은 신재생 쪽 특히 풍력 관련주로 저희에게도 지난주에 큰 수익 안겨주시기도 하셨는데, 다음 주 비전 전략 또 신재생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신재생 섹터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기술적인 부분과 대외적인 환경이 모두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제 뭐 비농업 이제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즉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고통 감내 법안에 대해서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뭐 인플레이션도 잡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살짝 밀어놨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예하 법안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당연히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 후보 시절부터 초기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폭염이 살짝 뒤로 간 현재 상황이 신재생 에너지가 좀 집중받기 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뭐 국내외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발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은 사실 후발주자의 역할이 조금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장 이제 주가 탄력성이 나타나지 못했던 주요 이유가 한화큐셀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성장성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져서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같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태양광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현재 시점이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고요. 이어서 후발주자로 보신다면 당연히 풍력이죠. 이제 풍력도 아직은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제 향후 조금 더 실적 관련 모멘텀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탄력성이 있다라는 말씀. 현재 당장은 태양광, 그다음 후발 주자는 풍력 강조 이렇게 드리고요. 관심주로는 SDN 관심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다뤄서 SDN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종목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기술적인 위치에서 또 한 번의 이제 신고가를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SDN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신재생 30%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이어서 5G 30% 정도의 비중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의외의 5G 섹터가 정말 잘 올라왔어. 뭐 대장주인 KMW를 필두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HFR, 서진 시스템 등 바닥에서 조용히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도 쭉 올라왔다라는 그만큼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는 첫 번째 이유와 함께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해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슈를 찾자면은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 장비를 공급 시작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 이제 미국 법안에서도 이제 사실상 인프라 구축 법안 내용 안에 신재생도 들어가 있고 5G 관련된 그런 구간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도 충분히 국내 사업자들한테 매력적인 게 통신망도 무너졌고 그다음 전선도 무너졌고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전선주들이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한 이력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통신 쪽도 이제 국내 업자들이 굉장히 글로벌적 지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 인프라 법안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관심주로는 HFR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높은 수주 잔고 등으로 인해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제 미국 버라이즌이 계속적으로 발주를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수 효과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 조용히 241선을 통과해서 지금 완전 골든 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보이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로봇입니다. 로봇 20%의 비중을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초에 굉장히 핫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정도의 시세 분출이 마무리되고 약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관련된 이슈로 1차 시세가 나왔는데 이 무인 공장 관련된 이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까지 전체적으로 다 무인 공장에 대한 그런 로봇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로봇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가미가 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절벽이 관련된 출산율 혹은 경제를 이제 좀 바탕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로봇 관련주 20%까지 해서 총 신재생 30%, 5G 30%, 로봇 20%에서 총 80%의 비중을 한번 주식 투자에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음 주에 어떤 결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중심 맥락이 잡히는 듯 싶습니다. 신재생은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을 주셨고요. 오랜만에 정말 5G 통신 장비주가 요즘 반응을 보이는데 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테마까지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비전 전략이었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MTN 머니왕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오늘 문의 주셨을까요? 에스크로 BM 예. 12만 8천 원, 비중 50%거든요. 예, 비중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이번 주 매수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예. 어저께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그게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네. 비중을 좀 줄여야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들고 가도 괜찮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특히 어제 좀 많이 빠져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바로 아이린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초보 투자자이신 게 굉장히 이제 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중을 한 번에 50%를 투자하신다는 건요. 내려가는 건 생각 안 하시고 올라갈 것만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무조건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10%만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차례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시총이 큰 종목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은 중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기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기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시는 부분이 중기 뭐 한 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 이렇게 천천히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최근에 이제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쇼티지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자, 주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13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가 박스권입니다. 자, 한 차례 좀 밀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에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 한번 밀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봤을 때는 이미 10% 이상 반등이 나온 자리고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살짝 누르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만 13만 원이 여전히 13만 원 돌파를 강하게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연도 판매 단가 같은 경우는 상승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밀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15만 원까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비중이 단기적인 고점에서 50% 잡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왔을 때 적어도 한 30%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는 평단을 최대한 낮춰보자. 이 종목이 바로 15만 원을 달려간다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와지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저점까지 다시 또 간다면은 기다리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보다는요 매수가 위에서 한 30%는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조금 적어도 12만 원 차분하게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시고 올라갈 때 조금씩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우리 양극재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좋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이 11만 원이고요. 11만 원 단기적으로 왔을 때는 내가 비중 늘리자. 그럼 여기서 전략을 세워가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수익을 좀 챙기자. 그래서 15만 원 전후 정도 가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이 자리에서 밀려낸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종목을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는 좋은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격 전략을 조금 세워주셨습니다. 비중이 한 번에 크게 많이 이제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라갈 때 수익을 보면서 팔고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바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네네. 고민이세요? 예, 나노 신소재 나노신 소재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6,300원 5%요. 오, 이거는 고민되는 종목이 아닌데요. 수익이 꽤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언제 매수하셨어요? 매도 시점이 궁금해가지고요. 아, 연락 잘 주셨습니다. 단가가 정말 좋은데요.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한 두세 달 됐나요? 조금, 두세 번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행복한 올해- 고민하고 올해- 계신데요. 저희가 옆에서 한번 들여다봐 주겠습니다. 저희 김진만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밝은 목소리와 함께 좋은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점 근처가 이제 거의 다 와가는 상황에서 사실 매수 버튼은 쉽게 나가지만 매도 버튼이 항상 어려운 게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나노신소재는 성장주입니다. 이제 지금 가치주, 이제 지금 당장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기업이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시가총액 자체가 좀 기대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가지고 있는 사업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뭐 CNT 도전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거는 맞으나 현재 주가는 이제 순수히 주가 산정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거품이 조금 껴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66,000의 평균 단가라는 거는 이제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는 거는 이것을 이제 종목이 아니라 현금이라도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앞으로 이 자리까지 빠지려면 정말 이제 주가 폭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전략을 짜 드린다면 현재 5%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9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해서 1차적으로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6월 이전에 매수하셔서 혹시 99,000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지금 못 팔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아니에요.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 네. 7월쯤에 산 것 같아요. 그러면은 7월 정말 바닥을 잘 저점인가 긁으셨기 싶을 때.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한 9만 원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비중을 한 2% 정도까지 줄여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한 상황에서 그 나머지 비중만 한 1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뚫거나 아니면은 7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오게 될 경우 현재 매도한 금액을 다시 매수를 하면서 비중 5% 전후는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는 중요 갈림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단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 9만 원 정도로 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신고가를 갈 수 있는지 혹은 신고가를 못 가게 되고 꺾이게 될 경우에는 7만 원 초반대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9만 원 정도에서 매도한 비중을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수익 잘 챙기시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이 좋은데 이걸 잃지 않고 더 큰 수익으로 연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많은 문자 주고 계신데요. 먼저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매수가 29만 8천 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25만 7,500원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완전히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다들 별로라고 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이린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굉장히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 종목이죠.
먼저 이제 앞서서 이번 주 게임주들 훈풍이 좀 이어졌는데 지난주에도 한 차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그룹주들이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등등 해서 바닥에서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게 탄력을 받다 보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리 환율 흐름을 보면 원달러 환율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사들한테는 해외에 일단 매출이 많은 이제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역의 효과로 주식시장은 조금 한 차례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좀 조정이 있었지만은 반대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실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차례 저 크래프톤 관련해서는 좀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었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같은 경우 인도 양대 앱에서 뭐 퇴출을 당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크게 이제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박스권 28만 2천 원, 28만 원 이상 이렇게 가준다면은 충분히 본인 매수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갭으로 살짝 떠서 하루 상승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하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시 한 번 더 25만 원 초반까지 이어진다면은 평단을 조금 낮추셔서 27만 원 존으로 맞춰두신다면 익절 기회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서슴지 마시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30%라서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게임주들이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더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X 같은 경우도 내주에 한 번 더 급등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충분히 크래프톤도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평단가를 27만 원 전후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난 뒤에 익절 기간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 것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충분히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지 익절이 빨리 다가온다. 네, 실행 꼭 하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직은 마이너스긴 한데 이제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셨습니다. 게임주 다른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참고할 만한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드디어 눌려 있었던 그 게임주 시세 폭발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 이번 주나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래프톤 봤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옴니 시스템 볼까요? 매수가 2,600원에 비중은 1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전일 종가 2,380원입니다. 어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이게 김진만 위원님, 네. 스마트 그리드 테마인가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고 정확히 2,800원을 제 목표가로 제시드렸는데 딱 거기 찍고 쭉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생각보다 전력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와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제 전력에 대해서 경고하자, 주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원전 가동을 좀 많이 늘려서 그런가 작년에 비해서 전력 예비율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한 32% 정도의 39.2%죠. 지금 요 이제 전력 예비율을 갖고 있는데 보통 한 15%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한 수준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말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회사가 전력을 쓰지 않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평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20% 이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을 하는데 지금 다들 휴가철이어서 공장도 지금 좀 더워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결판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600원이라는 평균 단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목표 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과는 좀 다른 게 작년에는 실제로 전력 예비율이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기으면서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전력 예비율 자체가 탄탄해서 이제 정전에 대한 문제는 좀 개별적인 지역에 대한 문제고 국내 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 정도에 2,600원 정도를 넘게 돼서 한 2,7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존재하니까 한 번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 수익 실현 해보시면 좋을 거고, 다만 이제 전력 예비율이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241선 저항 지지선이 2,300원이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등을 기대해 보되, 현재 241선이 한 2,3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손절 혹은 바닥에 다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주포발사님께서 옴니 시스템 보유 중인데 언제 물 타야 될지 봐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좀 나왔죠. 하단 라인, 지지받아야 되는 라인을 2,3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연락 주신 분께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는 초점을 맞춰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빠르게 한두 개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셀바이오 63,6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익을 보고 계신데요. 아이린 위원님, 바이오는 사랑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사랑일까요? 네, 박셀바이오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7월 달 바이오가 훈풍이 불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고, 이제 6월 말부터 해서 박셀바이오를 사실은 이제 선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뒤 이제 상한가 이후에 좋은 수익이 한 60% 나오다가 한 차례 또 쉬어가기도 한 2, 3주 정도 쉬어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63,000원이면은 매수가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비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 조정이 5일선까지, 뭐 10일선까지 밀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바이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 또 임상 2회 이상 같은 경우 순항 중이다. 그리고 임상 2회 이상이 이제 끝나고 난다면 조건부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바이오 중에서 박셀바이오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밀린다면은 제가 대응 전략이 뭐 한 번 더 6만 원까지 밀어낼지, 아니면 63,000원 본인 매수가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B하이텍 체크해 보겠습니다. 56,3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떨어져 있네요. 44,200원 수준까지 밀려 있는 상황. 네, 김진만 위원님, 이거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거의 대장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밀려 있죠? 네, 사실 피크아웃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왔던 상황이고요. 특히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7월 12일 날 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좀 눈물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조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돌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반등은 좀 어렵고, 이제 사실상 그래도 평균 단가 자체가 한 5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사실상 좀 부담이 되는 비중이기도 하고, 이 비중을 좀 그대로 유지하시되,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나름 단순히 뭐 8인치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전력 반도체 등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크아웃의 우려가 마무리되는 주가가 현재 주가라는 말씀. 그래도 바닥은 4만 원권을 잘 잡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55,000원 정도의 평균 단가는 한 번 정도 기회는 올 것 같다. 그러나 이 단가가 오게 될 경우에 한 6만 원, 56,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는 한번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DB하이텍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좀 다른 분위기예요. 종목 상담, 종목들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서 느낀 게 7월부터 우리 시장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 그런 양호한 흐름을 계좌로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제 수익 전환된 종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수익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방법, 종목의 해답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고민 좀 해볼 텐데요. 공략주 받기에 앞서서 우리 김진만 위원의 종목 하나만 AS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국 SNC 저희에게 6월에 주셨는데, 네. 예, 수익률이 한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끊어가야 할까, 이익 실현해야 될까 이런 고민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조금 더 보좌에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이 보시면 뭐 주봉이나 단순히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에 왔고요. 특히 동국 S&C 같은 경우에 미국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될 경우에 가장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은 이제 이전에는 풍력 관련주들의 CS 베어링이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CS 윈드는 워낙 이제 큰 종목이니까 이제 지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테마성 이슈로 풍력이 나왔을 때 이제는 동국 S&C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보셔서 한 8,000원 정도까지의 주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 만약에 저는 보신다면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앞자리가 바뀌어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집중을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할게요. 혹여나 새로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는 한 6,000원 초반대 한 6,200원에서 한 6,400원 정도의 이제 매수가로 한번 신규 매수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AS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조금 더 욕심내보자. 네, 동국 S&C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망주 받아볼 텐데요. 와, 공교롭게도 저희가 앞서서 상담 진행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박셀바이오. 네, 사실 바이오주들은 이번 연도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들이 6월부터 해서요 피나리를 펼친 게 10월, 11월입니다. 예, 그때도 이제 바이오주 관련주 중에서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뭐 100%에서 많게는 500%, 600% 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는 꿈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투기적으로 조금 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자금이 들어오면은 자금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꾸준히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또 앞서서 이제 뭐 박셀바이오 말씀드렸지만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더 머니게임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얼마까지 갈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죠. 다만 이제 임상 2회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3분기에 내정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3분기 하면은 다음 달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이제 간암 치료제 지난번에 이제 임상 2회 이상 관련해서는 투약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투약을 좀 많이 하면서도 큰 몸에 무리 이상 반응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지금 부풀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내에 예비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게 좀 잘 이어진다면 임상 2회 이상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조건부 허가 신청 그리고 기술 수출까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꾸준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7월은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또 코로나 이슈와는 무관하게 또 달려갈 종목 박셀바이오를 우리가 선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뭐 조용히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종목들이 갈 때는 못 움직이다가 반대로 이제 임상 소식이 있는 종목들은 반대로 이제 시속 게임이 나왔던 거죠. 그 안에서 상한가를 이제 달렸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는 조금 쉬어간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린 흐름이었죠. 자, 추가적으로 좀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더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한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얘기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략주 받아볼 텐데요. 사실 이제 로봇 테마에 주목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
테마주가 작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게 또 로봇 테마거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십니까? 네, 저는 포스코 ICT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관련해서는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의 좀 일부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바닥 워낙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섹터에서 의외로 지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니까 주가도 바로바로 고점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실 재무제표상으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장 자동화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워낙 이제 뭐 최저임금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 이제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해서 정말로 이제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 수가 계속적으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상 실패한 전략 중에 하나죠. 사실 많이는 했는데 수율이 안 좋고 정부 정책상으로 여러 가지 나오고는 있지만 메인 테마로 삼기는 그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에서 이제는 로봇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자동화 공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발언과 함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 혹은 이제 SK, 포스코 등 여러 가지 대기업들도 무인 공장, 즉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극에 달아 있는 상황에서 워낙 이제 한 번 정도 거래량이 확 터진 상황에서 원래 보통 거래량이 터진 후에는 조금 이제 조정이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 날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된 이후에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어느덧 241선 저항이 6,190원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이슈가 있으면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241선 저항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간 힘을 많이 모았음에도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강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로봇 관련주, 특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포스코 ICT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이어서 있는 공개 방송에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로봇 테마는 정말 가격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1시부터 시작이죠. 네. 기운이 팔팔 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성공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대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 그만큼 우리가 테마도 그리고 우리가 섹터도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이달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지수가 좋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현금은 20%에서 30%는 가져가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건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중요한데 이어서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는 체크를 하시고 종목들 순환매를 에서 좀 수익을 보자. 그래서 건설 중소형주, 바이오주 거기에서 이제 뭐 틈새 전략으로 게임주나 뭐 이런 엔터나 이쪽을 또 보셔야 되고 이어서 뭐 등등등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제 무방에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성공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라 몸을 보호하는 이 삼계탕 같은 그런 음식들 많이 드실 텐데 기운 팔팔 날 수 있도록 그 삼계탕 같은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만 위원께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특히 사실은 시장을 굉장히 잘 보시잖아요. 근데 다음 주 쉬어간다고 보셨어요? 네, 사실 쉬어간다는 게 이제는 슬슬 박스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글로벌적으로 요소들이 많이 악재가 해소되어 있는 상황은 맞으나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사실 뭐 되게 탄력적인 주가 상승은 없었는데 하루에 뭐 0.5%씩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일단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다음 주 초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한 번 정도의 조정이 있을 만한 그런 상승 여력이 왔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까지 갈 때까지 사실상 한 일주일 정도는 약보합권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장세가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제 짧게 좋은 종목들 잡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살짝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사실 이번 주도 어떤 분들의 체감에서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어떤 섹터, 즉 쉴 때 어떤 섹터가 강한 상승을 동반할지 한 번 정도 공개 방송에서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시장이 오를 때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웃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스권에 갇힐 때 수익 내는 게 진정한 이제 고수일 텐데요. 고수의 비법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사이트가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린 위원과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방송 중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머니왕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